오늘 만나볼 나라는 국토의 75%가 산악지대지만 순백의 풍광과 정정한 자연경관으로 동화 속 나라라 불리는 곳. 유럽의 지붕으로 불리는 알프스의 융프라우가 우뚝 솟아있는 나라 와.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드디어 나왔네요. 자, 이곳에서 로망이죠, 만날 로망. 오늘의 주인공은 저는 스위스에 살고 있는 채윤이라고 합니다. 25살 때까지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크고 자랐고 또 대학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스위스의 한 회사에 취업한 주인공. 일을 하다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 스위스에 정착하게 되었다네요. 와. 제가 사는 동네의 이름은 마텐바이 인터라켄입니다. 인터라켄이라는 뜻은 두 개의 호수 사이라는 뜻인데 브리엔츠와 투노스를 가지고 있어요. 스위스 여행 필수죠. 그쵸. 빙하가 만들어낸 호수들 사이에 자리한 인터라켄에는 그림 같은 관광지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서 현빈 씨가 피아노를 쳤던 호숫가도 맞아요. 이곳에 유명하잖아요. 있답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융프라우와 가까워 20세기 초부터 관광도시로 성장한 인터라켄. 5,000명 조금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곳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는데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70% 정도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라도 다들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관광객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인터라켄 시내에서는 현지인들보다 관광객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인터라켄은 관광지잖아. 신이 빚었다고 할 만큼 아름다운 알프스의 대자연 속에서 서로를 배경 삼아 다양한 레포츠를 즐기는 것.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인터라켄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이 6시 반이고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관광지에 살다 보니까 제 출근 시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주인공의 직장까지 가기 위해선 특별한 교통수단들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먼저 해발 943m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을 이동한 다음 기차를 타고 26분을 더 가면 도착. 저는 융프라우 요크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점원일을 하고 있어요. 아, 전망대 매일 가시겠네요. 시몬입니다. 무려 해발 3,454m.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인 융프라우 전망대역 기념품 매장에서 2019년부터 일을 하고 있다는 주인공. 와. 여길 매일 와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안 볼 수가 없네요. 고도가 높은 이곳에서 일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그 피곤함을 싹 잊게 해주는 특효약 바로 융프라우의 일출입니다. 워낙 날씨가 변덕스러운 곳이라 이런 맑은 일출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깜깜한 새벽에 출근을 해갖고 힘든 없잖아 있는데 보는 것은 특혜를 받은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 야, 싶은 이건 놀러 가도 보기 힘들거든요. 매일 같은 해가 떠오르지만 융프라우의 풍경은 항상 달라 늘 새롭다는 주인공. 대자연이 선사하는 감동이란 게 바로 이런 거겠죠. 융프라우 요크에 오신 분이라면 컵라면 드셨던 추억이 있을 텐데요. 맞아요. 이곳 융프라우 요크에 처음으로 컵라면을 올린 아이디어는 저희 남편 이영근 씨랍니다. 아, 정말요? 엄청 한국인이라면 유명한데? 빼놓을 수 없다는 융프라우 정성에서 먹는 컵라면. 설선을 본 후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의를 했던 게 받아들여져 1998년부터 판매를 했답니다. 어느덧 컵라면 25년이 된 가격은 거예요. 약 11,000원. 국룰이에요, 하지만 이거. 한국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쿠폰이 있다고 하네요. 아우 맛있겠다. 10,000원짜리 컵라면입니다. 매일 눈이 빚어낸 풍경을 보다 보니 때론 한국의 더위가 그리운 주인공. 특히 스위스의 겨울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답니다. 얼마나 춥죠? 나스칼트라는 유럽 전형적인 겨울 날씨. 습도가 높은 축축한 습기 찬이란 뜻이거든요. 나스가 칼트는 차가운 추운 이런 뜻인데 그래서 축축한 추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엔 더 춥게 느껴져요. 게다가 워낙 눈이 많이 오다 보니 유모차 대신 썰매를 이용해 아이들과 나들이를 가기도 한다고요. 유모차를 뗄 정도의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스키를 접하는 아이들.
인터라켄 사람들이 눈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이 사는 동네는 인터라켄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해발 567m의 작은 시골 마을 마텐. 요 마텐 동네의 특징은 오래된 전통가옥 나무로 지어진 집 샬레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샬레는 프랑스어로 나무로 지은 오두막집을 뜻하는데요. 눈이 많이 쌓이는 기후 특성상 지붕이 넓고 뾰족하게 돼 있고요. 실내 난방은 주로 벽난로가 담당하기 때문에 겨우내 써야 할 장작들을 미리 구비해 놓는답니다. 이야, 이렇게 쌓아놓는군요. 이 동네의 또 다른 볼거리, 길을 걷다 보면 종종 만날 수 있는 자판기인데요. 공산품 외에 특별한 걸 판매한다고요? 넌 정체가 뭐니? 뭐가 있죠? 먹을 건가요? 직접 만든 치즈도 팔고요. 오. 그 자판기 통해 가지고 이 농가에서 직접 키운 닭들이 낳은 알을 살 수도 있어요. 아, 달걀이 있군요. 관광지로 유명해지기 전에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낙농업에 종사했다는 인터라켄. 아직 그 명맥을 잇는 사람들이 주민과의 직거래를 위해 자판기를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곳이 주인공 가족이 사는 집.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도펠 파밀리언 하우스라 그래서 단독으로 이렇게 사는 주택이 이렇게 두 채가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옆집과 벽을 맞대고 있어서 난방 효율이 좋은 집이라네요. 오. 이제 집 구경을 널찍하네요. 해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현관 입구에 이렇게 가르드로베라고 미니 옷장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전부 파카 종류만 쭉 있어요. 밖으로 나갈 때 딱. 1년 중 6개월 이상 눈이 쌓여 있다 보니 두꺼운 옷이 현관을 차지하네요. 현관에서 쭉 들어가면 거실이 나오는데요. 어째 좀 썰렁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담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위스의 난방법은 실내외 온도 차이를 크게 하지 않고 난방을 해요. 아, 그럼 아내가 춥겠네요. 에너지 부족으로 스위스 정부에서 실내 온도를 19도 이상 높이지 않도록 와. 권고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이제 따뜻한 공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 항상 보면은 저희는 한 3쯤에 맞춰져 있어요. 바닥이 좀 차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껴 써도 고지서 요금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법. 그래요? 얼마길래요? 세 달에 한 번 내는 전기 요금이 무려 약 88만 원이나 된답니다. 한 달이면 약 30만 원 꼴. 전기료가요? 거실 옆에는 주방이 있는데요.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바로 이 소켓, 한국과 너무 다르게 생겼죠. 구멍이 많아요. 스위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발이 두 개인 것보다는 세 개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오. 스위스는 콘센트 구멍 세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위스의 전압은 230V, 안전성을 위해 핀이 3개인 플러그를 사용하는데요. 핀 굵기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사용하려면 변환기가 꼭 필요합니다. 2층은 주로 개인 공간이 마련돼 있다는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안방이 돼요. 아늑하게 꾸며진 부부의 안방에는 작지만 실용성 있는 발코니가 달려 있습니다. 아, 풍경이 그림이에요. 발코니가 있는데요. 이런 오리털 이불이나 이런 애들 먼지 털거나 뭐 햇볕으로 이렇게 소독하거나 그런 용도로 주로 씁니다. 이 발코니는. 눈 닿는 곳 모두가 절경이라는 스위스. 발코니에서 보는 풍경도 마찬가지네요. 딸이 독립한 후 이 방은 게스트룸이 됐고요. 안방 건너편에는 서류를 보관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물가가 비싸기로 손꼽히는 나라죠. 과연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요. 스위스 하면은 치즈도 유명하고 목수업이 알려져 있는데요. 요거는 BIO라고 적혀 있죠. 친환경 우유인데 한 병에 1리터인데요. 네. 가격이 2프랑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낙농업이 우리보다 싸진 발달한 않네요. 만큼 유제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요. 버터나 치즈를 이용한 음식들이 많다 보니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합니다. 1kg래요. 1kg에 지금 20% 세일해서 18스위스프랑이 되겠습니다. 비싼데요? 하지만 내륙 국가 특성상 해산물은 모두 수입품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마무시한데요. 굴 한 개 가격이 무려 약 3,000원이네요. 한 개예요. 아유, 탐스러운 가지 한 어머. 개에 야, 약 4,400원. 가지 하나에 한 끼네.
당근 1kg의 가격은 약 3,000원. 역시 스위스네요. 이렇게 물가가 비싸다 보니 매년 봄이 돌아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린다는 주인공.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고산지대다 보니까 봄이 조금 늦게 오는 편인데요. 더 추우시겠네요. 그래도 3월 말이나 4월 중순이 되면 이렇게 명이나물이 흐드러지게 많아요. 이렇게 물가가 비싼 나라인데 더욱이 야채와 과일이 또 몹시 귀한 나라라서 채소 같은 거 굉장히 비싼데 이렇게 명이나물 따다가 반찬 해 먹으면 좀 생활비가 절약이 된다는. 오, 청정지역 스위스에서 자란 명이나물 맛 무척 궁금한데요.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맛볼 오늘의 저녁은 지금 호텔에 가는 중이거든요. 왜냐면 오늘 회사 전체 회식이 있어가지고. 신년을 맞이해 회사에서 준비한 회식 자리에 과연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랑 같이 인프라 욕실 일하는 아침에 봤던 친구네요. 시몬이랑 또 우리 리다. 리다는 스웨덴에서 왔어요. 북유럽에서. 오늘 메뉴는 퐁디 시누아즈, 중국식 퐁디라는 뜻으로 허거나 샤브샤브와 비슷한 음식인데요. 취향껏 고른 재료를 얇은 막대기에 꽂은 뒤 테이블 중앙에 준비한 육수에 넣어 익혀 먹는 요리랍니다. 샤브샤브 허거 같은 느낌이네요. 채식주의자를 위한 다양한 재료도 준비할 수 있어서 회식 때 많이 선호한다네요. Yummy, yummy, yummy. 건배. 다들 표정이 아주 밝아요. 알프스의 품에 안겨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최은미 씨 가족. 그 아름다운 일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생방송 오늘 저녁 지구촌 브이로그가 응원하겠습니다.